안녕하세요. 버릇없는 며느리에게 인성교육을 확실하게 해준 70대 여자입니다. 요즘은 꼭 어른만 대접받아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는 걸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가 기본적인 예의까지 잊어버려도 된다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이를 떠나 서로 존중하는 마음이 사람의 기본이잖아요. 전 그래도 저희 아들 며느린 제가 이런 걸 잔소리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지킬 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기대와 다르게 며느린 예의라는 걸 아예 모르는 인간이었어요. 전 기고만장하게 구는 며느리를 두고 보지 못하고 결국 손을 쓸 수밖에 없었답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단순히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 때 어떤 벌을 받게 되는지 보여주고 싶은 이야기랍니다. 부디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친정아버진 인근의 큰 시장들을 찾아다니며 장사를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수백 명씩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다 보니 정말 이해가 안 가고 상식 밖의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아버진 늘 누구에게든 예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오늘 낮에 한창 일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총각이 자기 먼저 계산해 주지 않는다고 대뜸 나한테 반말을 하고 손가락질까지 하더구나. 젊은 사람이 예의를 밥 말아 먹었나. 그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되지. 너희도 어디 가서 예의 없다고 욕먹지 않게 항상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항상 예절 교육을 철저히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 아이들에게 잘난 사람보다 잘 자란 사람이 되라고 말해주었죠. 전 20대 중반에 결혼해 아들, 딸 둘을 낳았는데 남편도 저처럼 아이들이 똑똑하고 얌체 같은 사람보다 바른 사람으로 자라길 바랬습니다. 처음에 제가 남편과 만나게 된 것도 바로 이런 생각이 통했기 때문이에요. 사실 처음 친구에게 남편을 소개받았을 때만 해도 키가 작고 촌스러운 남편이 그다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알면 알수록 남편은 사람을 그 자체로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더군요. 한 번은 남편과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남편을 밀치고 자리에 앉는 거예요. 전 기분이 조금 나빠 그 아주머니를 계속 쳐다보고 있었죠. 그런데 남편이 그 아주머니께 너무 살갑게 인사를 하는 겁니다. 시장에 다녀오시나 봐요. 장바구니가 무거워 보이는데 버스까지 타고 가기 힘드시죠? 그래도 덕분에 오늘 저녁상은 아주 푸짐하겠네요. 가족분들이 참 좋아하시겠어요. 그러자 아주머니가 순간 멋쩍은 표정을 짓더니 남편에게 미안했는지 진가방을 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도 양손 가볍게 갈 수 있었죠. 자칫 서로 기분이 나빴을 상황이었는데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모두를 기분 좋게 했습니다. 남편이 이런 성격은 결혼해서 살면서도 정말 큰 장점이었어요. 둘 다 없는 형편이라 결혼 초엔 닥치는 대로 일하며 고생을 참 많이 했고요. 남편은 건설 현장에 나가 일하고 저도 공장에까지 나가 돈을 벌었거든요. 그래도 그 고생을 한 덕분에 애들이 중학교에 다닐 무렵엔 아주 조그만 하도급 업체를 차릴 수 있었답니다. 남편은 회사를 운영하느라 잠도 줄여가며 일하는 중에도 틈만 나면 저희 애들과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했어요. 아빠, 진짜 이번 주말에 놀이공원 가도 돼요? 엄마가 아빠 피곤하시다고 자꾸 집에서 놀라는데 아빠 정말 괜찮아요? 그럼 아빠는 다 괜찮아. 아빠는 아무리 피곤해도 너랑 네 오빠만 보면 힘이 솟는단다. 그러니까 이번 주말에 우리 셋이 재밌게 놀다 오자. 남편은 주말에 절 쉬게 해주려고 일부러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배려와 노력 덕분인지 저희 아이들도 사고 한번 안 치고 착하게 잘 자랐어요. 저희 남편은 손재주도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딸아이 결혼할 때 부엌에서 쓸 식탁을 직접 만들어 선물했습니다. 남편은 밤늦도록 직접 나물 다듬고 못을 박고 페인트까지 칠해 정말 멋진 결혼 선물을 만들어냈어요. 아빠, 이걸 언제 다 만드셨어요? 너무 멋져요. 오래오래 잘 쓸게요.
감사해요, 아빠. 다행히 딸아이는 남편의 선물을 무척 마음에 들어 했습니다. 옆에서 저희 아들도 샘을 낼 만큼 근사한 식탁이었어요. 은혜는 좋겠다. 이 오빠보다 먼저 결혼도 하고 아버지한테 이런 멋진 선물도 받고 말이야. 아버지, 저 장가 갈 때도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꼭 약속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들이 장가만 가준다면 내가 집이라도 지어주지. 너도 여동생이 먼저 결혼한다니까 마음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얼른 차만 아가씨 만나 장가 가. 이렇게 저희 집은 돈보다도 마음이 부자인 집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30년 가까이 열심히 일한 덕분에 그래도 안락한 집도 사고 애들 결혼할 때 적은 돈이지만 조금이라도 보태줄 수 있을 정도 여유가 있었어요. 저희 작은 딸은 20대 일찍 결혼했고 아들도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아들은 결혼보단 일에 푹 빠져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저희 아들 직업이 비행기 기장이었거든요. 처음에 아들이 기장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기쁨보단 걱정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직접 비행기를 몰고 하늘을 난다고 생각하니 이 엄만 걱정이 먼저 앞선다. 혹시 너무 위험하진 않을지. 외국에 나가 있는 시간이 길어서 아들 얼굴 한번 보기도 힘든 건 아닌지 걱정이 돼. 하지만 저희 아들은 제 걱정이 무색하게도 정말 멋진 기장님이 되었어요. 이렇다 보니 결혼도 30 중반이 넘어 하게 되었고요. 전 아직도 며느리 처음 소개받던 날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며느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무척 예뻤어요. 입고 온 옷도 엄청 멋쟁이였고 머리 스타일이나 화장한 것도 딱 봐도 꾸밀 줄 아는 젊은 아가씨였답니다. 아버님,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 윤세희라고 해요.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에요. 더군다나 며느린 성격도 참 싹싹해서 시부모라고 어렵게만 대하지 않고 저희 부부 식사까지 다정하게 챙기더라고요. 어머님 해산물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이것 좀 드셔보세요. 입맛에 잘 맞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앞접시 예쁘게 음식을 덜어주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예뻐 보이던지요. 남편도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난 것 같다며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버님, 오빠한테 듣기론 목공이 취미시라면서요. 정말 멋지세요. 저도 작은 선반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혼자선 잘 안 되더라고요. 연장 쓰는 것도 좀 무섭고요. 오, 그래? 우리 예비 며느리가 배우고 싶다면 내가 언제든지 알려주마. 너 시간 될 때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꾸나. 그때만 해도 며느리가 저에게 그저 잘 보고 싶어서 그냥 하는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얼마 지나지 않은 주말 공구까지 아예 챙겨들고 아들과 함께 저희 집을 찾아왔더라고요. 아버지, 이 사람이 제대로 한번 배우고 싶다고 며칠 전부터 공부까지 하고 장난이 아니었어요. 어머님, 아버님도 아시겠지만 오빠가 비행 때문에 한국에 없는 날이 많잖아요. 결혼하고 나서 오빠 없이 심심할 때 시간 보내기 좋은 취미일 것 같더라고요. 저 오늘 열심히 배워갈게, 아버님.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자, 이리 와봐라. 내가 도구 쓰는 법부터 천천히 알려주마. 사실 그 무렵 남편 회사가 약간 발주량이 줄어서 남편도 부쩍 시간적 여유가 생겼을 때였습니다. 회사가 바쁠 땐 잠도 못 자고 일했는데 그 무렵 갑자기 저렴하게 물건을 생산하는 외국 업체들이 막 들어올 때라 일이 눈에 띄게 줄고 있었죠. 저도 남편도 걱정이 많았지만 늘 그랬듯 열심히만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다행히 아들을 결혼시킬 때만 해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라 저흰 집 사는데 보태라며 3억 5천만 원을 지원해 주었어요. 이 돈 받아라. 이걸로 아파트 얻는데 보탰어. 요즘 우리 회사가 조금 휘청이긴 해도 우리 아들 결혼한다는데 부모로서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아버지, 저희 괜찮아요. 저 모은 돈도 얼마 정도 있고 설령 돈이 부족하더라도 작은 집이라도 분수에 맞게 시작해야죠. 이 돈은 두 분 노후 자금으로 쓰세요. 속 깊은 우리 아들은
행여 저희 노후 자금이라도 빼서 쓰는 걸까봐 한사고 받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괜찮어. 이 애비 아직 안 죽었다. 어른이 주는 돈은 감사합니다 하고 받는 거야. 우린 너희만 행복하게 잘 살면 그걸로 충분해. 하지만 저도 남편도 워낙 어렵게 신혼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들에게 뭐라도 더 챙겨주고 싶더라고요. 저희 아들은 결국 돈을 받는 대신 한 가지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희가 아버지 어머니께 돈을 빌려가는 걸로 할게요. 차용증까지 제대로 쓰고요. 아유, 넌 뭘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니? 내가 우리 아들이 돈 떼먹었다고 뭐라고 할까봐? 아버지가 안 그러실 거 알아서 그러는 거예요. 혹시 제가 돈 떼먹으면 이 차용증으로 꼭 신고하세요. 아셨죠? 제가 열심히 비행해서 이 돈 꼭 돌려드릴게요. 아들은 저희 마음 불편할까봐 형식적으로 쓰는 거라며 굳이 차용증까지 작성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류를 쓰고 서로 한 부씩 나눠 갖게 됐죠. 나중에 든 생각이지만 저희 아들이 그때 정말 현명한 선택을 한 거더군요.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 저희가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하기 싫어지네요. 그 이후로 아들 내외는 무사히 결혼식까지 마치고 신혼여행도 잘 다녀왔어요. 아들이 워낙 외국을 많이 다니니까 알아서 여행 코스를 다 준비해뒀다고 하더군요. 둘이 신혼여행이 얼마나 즐거웠는지 글쎄 한국에 돌아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희에게 깜짝 선물을 안겨주더라고요. 어머님, 아버님, 이런 말씀 조금 쑥스럽지만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희 아이가 생겼어요, 어머니, 아버지. 아무래도 허니문 베이비인 것 같아요. 저희 둘 다 나이가 있어서 조금 걱정했는데 이렇게 빨리 손주를 안겨드릴 수 있을지 몰랐네요. 뭐? 그게 정말이냐? 아유, 축하한다, 축하해. 우리 며느리가 매번 엄청난 선물을 들고 오는구나. 아주 우리 집안 복덩이야, 복덩이. 아들네는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이까지 가져 저희를 더욱 기쁘게 했습니다. 전 아들이 비행 갈 때마다 혹여나 며느리가 외로워할까봐 자주 연락도 하고 먹고 싶다는 것도 전부 사다 주었어요. 너 저번에 배가 먹고 싶다고 했지? 임신했을 땐 잘 먹어야 돼. 내가 수소문에서 제일 좋은 배로 사왔다. 냉장고에 두고 실컷 먹어. 어머, 어머님, 지금 배가 나오는 계절도 아닌데 어떻게 구하셨어요? 정말 감동이에요. 저희 아기도 벌써 좋은지 뱃속에서 막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 같아요. 처음엔 혹시나 시어머니인 제가 자꾸 연락하는 게 불편하진 않나 걱정이기도 했네요. 하지만 며느린 제가 연락하지 않아도 자주 집에 찾아오고 저희 부부와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님, 이번 비행 다녀오면 또 며칠 동안 저 혼자 있어요. 저 그동안 어머님 댁에 가 있어도 돼요? 혼자 있는 게 영 심심해서요. 아유, 당연히 되지. 내가 택시 보내줄 테니까 그거 타고 와. 오늘 저녁은 너 좋아하는 메뉴로 잔뜩 차려놔야겠다. 정말요? 감사해요, 어머님. 그럼 저 준비하고 얼른 갈게요. 며느리가 이렇게 살갑게 구니 주변에서도 다들 아들 장가 잘 보냈다고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저희 손주가 태어났을 땐 꼭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고요. 아이고, 요거 손가락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 좀 봐라. 내가 누군지 알겠니? 내가 너 할머니다, 할머니야. 그때 저희 딸이 시집을 일찍 가긴 했지만 아직 아이가 없을 때라 첫 손주는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사랑스러웠어요. 손주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더니 그 말이 딱 맞더라고요. 저뿐만 아니라 온 식구가 손주만 보면 껌뻑 넘어갔죠. 우리 조카는 좋겠네. 빵긋 웃기만 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렇게 좋아하시니까 말이야. 가만 보면 자식들도 못하는 효들 새언니랑 우리 조카가 다 하는 것 같다니까요. 아유, 아니에요, 아가씨. 어머님 아버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그러니 제가 당연히 더 잘 모셔야죠. 하지만 슬프게도 이런 행복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 돌까지만 해도 남편 사업이 그래도 잘 버티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점점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량마저 떨어지고 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보더라도 사업이 휘청이는 게 보이더라고요. 남편은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때 주겠다고 여기저기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러다 원래 살던 큰 집에서 작은 집으로 이사도 했고요. 여보, 미안해. 나이 먹고 호강 못 시켜줄 망정 생활비 걱정까지 시키게 됐구려. 나도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부도만 어떻게든 막으려고 하고 있어.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지. 그래도 내년이면 조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우리 조금만 더 버텨봐요. 금방 좋은 날이 오겠지. 저흰 그저 조금만 버티면 나아지겠지. 이번 위기만 이겨내면 괜찮아지겠지 하며 그렇게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로부터 3년 뒤 남편은 더는 버티기 힘들 것 같다며 제 앞에서 눈물을 보였어요. 내가 어떻게 차리고 지켜온 회사인데 이렇게 돼버렸네, 여보. 나 회사 문을 닫아야 할 것 같아. 더는 안 되겠어. 이러다 직원들 월급도 못 주고 내보내겠어. 차라리 남은 사업 자금을 다 털어서라도 월급부터 주고 회사를 정리해야 할 것 같아. 그 무렵엔 일감까지 완전히 끊겨서 손을 놓고 있어야만 했습니다. 남편이 30년간 운영했던 회사는 결국 폐업을 하고 말았죠. 그렇게 회사를 문 닫고 저흰 이전의 생활은 상상할 수도 없게 빠르게 무너졌습니다. 여보, 양말이 그게 뭐야? 발 뒤꿈치에 구멍 났잖아. 다른 양말 얼른 갈아 신어. 아유, 아니야. 몇 번은 더 신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그냥 신고 갈게. 아까운 양말을 버리긴 왜 버려? 어느 순간부터 남편은 구멍난 양말이나 다 늘어난 네일까지 아깝다며 입고 다녔습니다. 전 그 모습이 어찌나 초라해 보이고 마음 아프던지요. 사람이 나이 먹을수록 체면을 차리게 되기 마련인데 그때 남편 모습은 무너진 가장의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그 이후에 당장 먹고 살기도 빠듯해져서 저희 낡은 전셋집으로 한 번 더 이사를 했어요. 그때 저희 애들도 저희만큼이나 속상해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얼마 안 되지만 보증금에 보태세요. 제가 그동안 해드린 것도 없고 두 분 힘들어 하시는데 별 도움도 못 드렸잖아요. 특히 저희 아들은 엄마 아빠 고생하는 게 마음 아팠는지 선뜻 5천만 원이란 큰 돈을 내밀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큰 돈을 우리 줘도 괜찮은 거야? 고맙다 아들아. 염치불구하고 아들이 주는 돈 받으마. 너희 아빠 요즘 갈수록 건강도 안 좋아져서 걱정 이만저만이 아니야. 회사가 문을 닫고 아는 지인의 직장에서 일용직 일을 하던 남편은 건강마저 안 좋아져 집에 있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때 저희 아들이 준 5천만 원이 얼마나 단비 같은 존재였는지 몰라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데 상황이 워낙 힘들다 보니 그 돈을 받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저희 손주가 4살쯤 됐을 무렵이었어요. 그렇게 남편 사업이 망하고 가장 돌변한 건 놀랍게도 저희 며느리였답니다. 어머님, 강아지 산책 안 시키셨죠? 하루에 2번씩 빼놓지 말고 시켜야 한다니까요. 아우,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그 당시 며느린 손주가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 한다며 어디서 작은 강아지 한 마리를 데려왔더라고요. 그런데 조금 키우다 보니 산책시키고 똥 치우기가 번거롭다며 가뜩이나 작은 저희 집에 맡겨놓은 상태였어요. 저도 그때가 환갑도 훨씬 지났을 때라 몸이 따라주지 않아 강아지 돌보는데 여간 애를 먹은 게 아닙니다. 그런데 며느린 마치 제가 잘못했다는 듯 산책시켜라 목욕시켜라 하고 잔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어머님이 강아지를 제대로 못 돌보시니까 제가 사람만 보면 이렇게 시끄럽게 짖잖아요. 아우, 귀 아파 죽겠네. 얼른 데리고 나가세요. 저 조용히 좀 있고 싶어요. 어떤 날은 강아지 짖는 게 시끄럽다며 제 손에 아예 목줄까지 쥐어주더라고요. 전 정말 기가 막혔죠. 그런데 며느리의 막장 행동은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언젠가 명절 무렵이었는데 아들은 비행을 가고 며느리만 손줄 데리고 저희 집에 왔어요. 그런데 절 도울 생각은 안 하고 방에 누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마,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니? 시댁에 오자마자 누워서 핸드폰만 보고 있는 거야? 그럼 제가 뭐해요? 주방이 작아서 두 사람이 서면 꽉 차잖아요. 어머님이 저보다 작으시니까 혼자 요리하시는 게 편하실걸요? 아, 어머님, 호박전은 좀 하셨어요? 우리 도윤이가 채소를 너무 안 먹어서 걱정이거든요. 그래도 호박전은 그나마 좀 먹으니까 꼭 해주세요. 며느린 방에 누워 저한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주문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다 손주가 좀 더 컸을 땐 아예 지들 집으로 불러서 애까지 봐달라고 하더군요. 어머님 어차피 집에만 계시잖아요. 그러지 말고 저희 좀 도와주세요. 아들이라 그런지 클수록 말을 안 듣는다니까요. 낮에 저희 집에 오셔서 애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며느리가 애 키우는 걸 도와달라고 하는데 저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선 아들네 집과 저희 집이 거리가 제법 멀기도 했고 저희 집에 와서도 며느리가 저러는데 지들 집에 제가 가면 얼마나 더 버릇없게 굴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출장이 잦은 아들 때문에 혼자 손질 키우는 며느리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답니다. 알겠다. 너 혼자 애 키우기 힘들 테니 내가 가서 도와주마. 자주는 못 가. 내 나이도 내일 모레 일흔이다. 에이, 요즘 70은 나이 먹은 것도 아니래요, 어머님. 그 나이면 노인정 가서도 막내라던데요? 저희 집에 오시면 음식이나 청소하는 것도 당연히 도와주실 거죠? 제 예상처럼 며느린 손주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파출부 부리듯 절 부려먹었습니다. 제가 갈 때까지 밥 먹은 설거지도 안 하고 거실엔 손주 장난감이 널브러져 있어 발 디딜 틈도 없었어요. 저는 그 꼴을 두고 볼 수가 없어 아들 집에 갈 때마다 대청소를 해주고 돌아왔습니다. 너 화장실 청소는 아예 안 하는 거지? 여기 곰팡이 난 것 좀 봐라. 이러면 내 건강에도 안 좋아. 내가 화장실 청소까지 해줘야 돼? 그러니까 어머니께 도와달라고 하는 거잖아요. 어머님이 하기 싫으시면 가사 도우미라도 불러주시던가요. 아참, 어머님 돈 없으시죠? 며느리가 왜 이렇게 괘씸하게 구나봤더니 저희 남편 사업이 망하고 더는 돈 나올 데가 없다고 생각한 모양이었습니다. 여기서 제일 서러운 게 뭐였냐면 며느리가 늘 절 무시하고 심지어 도둑으로 의심까지 했다는 겁니다. 어머님, 혹시 제 지갑에 손대셨어요? 여기 분명히 현금 넣어놨는데 하나도 없잖아요. 분명히 10만 원이 있었다고요. 뭐? 너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내가 무슨 좀도둑도 아니고 네 지갑에 손을 왜 대? 하지만 며느린 제가 돈을 훔친 걸 봤다는 듯 아주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이 일은 결국 아들 귀에까지 들어가게 됐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수치스럽던지요. 여기서 더 황당한 건 며느리가 제 앞에서 한 말과 아들 앞에서 하는 말이 완전 딴판이었다는 겁니다. 여보, 나도 어머님 의심하고 싶지 않아. 나도 설마 했는데 내가 우리 도윤이 밥 먹이는 사이 어머님이 안방에 가서 지갑을 만지시는 걸 똑똑히 봤다니까 내가. 며느리는 아들에게 제가 돈을 훔치는 걸 봤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그땐 저도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언제 봤냐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죠. 그러자 며느리 눈물을 글썽이며 아들 뒤로 숨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제가 왜 괜한 거짓말 하겠어요. 용돈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시지. 저도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우리 도윤이 교육에도 안 좋을 것 같고 그냥 넘어가는 게 어머님께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아들이 정색을 하며 며느리에게 말하더라고요. 당신 진짜 어머니가 가져가시는 걸 본 게 맞아? 당신 지갑에 현금 그거 내가 아침에 가져간 거야. 현금 쓸 일이 있는데 인출을 깜빡해서. 아들이 이렇게 말하자 며느리 몹시 당황해하며 말을 더듬기 시작하더라고요. 분명 어머님 안방에 들어가시는 거 봤어. 당신이 가져간 거라면 어머님은 왜 저도 없는데 안방까지 들어가셨어요? 그거야 네가 방 청소 좀 해달라고 시키지 않았니? 넌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사람을 도둑으로 몰아? 내가 정말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잃었다.
하지만 이 일이 있고 난 후에도 며느린 틈만 나면 절 이상한 사람으로 몰았습니다. 어느 날은 아들이 집에 과일을 한 박스나 사들고 왔더군요. 갑자기 무슨 과일인가 싶어 물었더니 글쎄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집사람이 어머니가 과일을 잘 드신다고 해서요.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드셨다면서요? 잘하셨어요. 앞으로 제가 종종 과일 사서 올게요. 세상에나 며느리 그것이 아들에게 제가 냉장고에 있는 과일을 다 꺼내 먹었다고 했다지 뭔가요. 손주 먹을 과일까지 싹 먹고 갔다며 제 험담을 했나 봅니다. 제가 먹은 건 다 썩어가는 바나나 하나였는데 말이죠. 저희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혹시 엄마가 과일도 못 사 먹어 다니나 싶어 아예 박스째로 사가지고 온 거였고요. 상황이 그쯤 되자 앞으로 또 얼마나 억울한 일로 절 몰아세울까 걱정이 되더군요. 그러다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어요. 여러 가지 일로 저도 기분이 상해 한동안 아들 집에 발길을 끊고 살았네요. 그러다 그날 저녁 아들이 며칠 만에 한국에 온다고 해서 저도 오랜만에 반찬 몇 가지를 챙겨들고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랜만에 왔어요? 도윤인 할머니 보고 싶었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손주가 저 멀리서부터 달려와 품에 안기더라고요. 아무리 며느리가 미워도 손주를 보니까 또 마음이 좀 풀리더군요. 하지만 역시나 집안꼴은 청소가 하나도 안 돼 바닥에 머리카락이나 먼지가 굴러다니고 있더라고요. 전 오랜 출장을 끝내고는 아들을 생각해서라도 두 손을 걷어붙이고 청소를 시작했어요. 그때 저희 며느리는 저한테 손주를 맡기고 카페에 갔다 오겠다며 나가버렸고요. 전 오히려 잘 되다 싶어 거실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러다 정말 이상한 물건 하나를 발견했어요. 그건 바로 CCTV였습니다. 세상에 알고 보니까 며느리가 CCTV로 절 감시하고 있던 겁니다. 저는 괘씸한 마음이 들어 저녁에 아들 며느리가 같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애들 앞에 그 소형 카메라를 던졌어요. 너, 이게 뭐냐? 너 이걸로 내가 뭐 훔쳐가진 않나 감시하고 있었니? 어? 이거 CCTV 아니야? 여보, 이런 걸 집에 왜 설치해놨어? 나한텐 한마디도 없었잖아. 당신 진짜 우리 어머니 감시하려고 설치한 거야? 아들 역시 처음 보는 것인지 며느리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며느리 눈물을 글썽이며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어요. 아니, 혹시나 나 없을 때 도윤이 보시다가 쓰러지실 수도 있잖아. 어머니 몸도 안 좋으시다고 하니까 아니면 혹시 도윤이가 갑자기 아플 수도 있는 거고 난 걱정되는 마음에 설치한 건데 당신은 왜 내 마음을 몰라줘. 급기야 며느린 눈물을 펑펑 쏟으며 마치 제가 본인을 오해하고 있다는 듯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든 생각은 저도 그냥 당하고 있으면 안 되겠다는 거였어요. 저도 녹음이든 소형 카메라든 뭐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지 가만히 있다간 점점 더 저만 억울해질 것 같았거든요. 그날은 며느리가 너무 울길래 저도 몇 마디 쓴소리만 해주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몇 달 뒤 제가 조금 잠잠해졌다고 생각했는지 며느리가 슬쩍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어머님, 저예요. 요즘 전화도 통 못 드린 것 같아서 연락드려요. 아버님도 잘 계시죠? 우리 도윤이가 할머니 보고 싶다고 맨날 울어요. 그래서 말인데 어머님 괜찮으실 때 손주 보러 놀러 오지 않으실래요? 제가 저녁도 맛있게 차려드릴 수 있는데. 며느리 말꼬리를 슬쩍 흘리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전 더는 그런 알랑방귀에 넘어가지 않았죠. 저게 다 뭐 필요할 때만 쓰는 수법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디 한번 어떻게 나오나 싶어 아들네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전 한참 버스를 타고 아들네로 향했어요. 역시나 집에 가보니 손주가 달려와 품에 안겼습니다. 전 집 청소는 할 생각도 안 하고 손주하고만 놀아주고 있었어요. 할머니, 우리 말타기 하자, 말타기. 녀석아, 할미 허리 아파. 너 이제 7살이라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 그러지 말고 할머니가 책 읽어줄게. 책 싫어. 말타기 하고 싶어.
말타기. 그런데 그날따라 손주가 자꾸 떼를 쓰더군요. 제가 좋게 말해도 자꾸 투정을 부리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러다 그만 옆에 있던 우유까지 쏟아버렸어요. 아이고, 옷 다 버린다. 가만히 있어봐. 할머니가 닦아줄게. 전 손주가 바닥에 쏟은 우유를 닦으려고 쭈그려 걸레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손주가 뒤에서 제 머리카락을 콱 잡아당겨서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눈물이 핑 돌 정도로 엄청 아프기도 했고요. 전도윤, 너 지금 할머니 머리 잡아당긴 거야? 아, 누가 할머니한테 그래? 당장 죄송하다고 사과해. 그러자 손주는 응앙하고 울더니 절 꼬집고 때리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때까지 항상 예뻐라만 했지 제가 혼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7살이니 제대로 된 예절교육을 해줘야 할 것 같더라고요. 전 몸부림치는 손주를 딱 붙잡고 조금 큰 목소리로 엄하게 말했어요. 전도윤, 할머니한테 이러면 못 써. 이거 아주 나쁜 행동이야. 누가 어른한테 이렇게 예의 없이 굴어? 당장 또 그치지 못해? 하지만 진정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는 손주를 보니까 이때까지 너무 오냐오냐 키웠나 싶어 아차했습니다. 어서 잘못했습니다 하고 사과해. 아니면 할머니가 도윤이 맴매할 거야. 맴매. 회초리 어딨어? 당장 가져와야겠다. 제가 말은 이렇게 했어도 어떻게 손주를 때릴 수 있겠어요? 그저 할머니인 저라도 엄하게 알려줘야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줄곧 안방에 있던 며느리가 제 말을 다 들었는지 무서운 기세로 달려나와 제게 따졌어요. 어머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지금 제 아들을 때린다고 하신 거예요? 어떻게 엄마인 제가 바로 옆에 있는데 그런 말을 하세요? 도윤아, 너 괜찮아? 할머니가 너 때렸어? 아니, 안 때렸어. 내가 할머니 때렸어. 어디 봐봐. 혹시 맞은 데 없어? 다친 데는 없고? 며느린 제가 손주한테 손찌검이라도 했다는 듯 손주 옷까지 들춰보며 여기저기 살폈습니다. 손주 며느리 눈치를 보며 할머니가 안 그랬다고 하는데도 계속 절 몰아붙였어요. 진짜 더 참으려고 해도 이제 못 참겠어요. 꼴도 보기 싫으니까 여기서 당장 나가세요. 당장 나가시라고요. 뭐야? 너 지금 시애미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꼴도 보기 싫다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입에 올려? 시어머니면 시어머니답게 행동을 하셨어야죠. 결혼할 때 꼴랑 몇 푼 해준 이후로 해준 것도 없잖아요. 다른 시어머니들은 며느리한테 명품 가방도 사주고 마음껏 쓰라고 카드도 준다는데 어머님은 뭐예요? 저 요즘 어떤 생각까지 하는 줄 아세요? 돈 좀 있는 집안인 줄 알고 시집 왔더니 알고 보니 집불도 없어서 이거 완전 속았네 싶어요. 이렇게 가난한 집구석이었으면 결혼도 안 했죠. 며느린 사람이 해선 안 될 말까지 들먹이며 제 앞에서 눈을 부라렸습니다. 전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눈앞이 다 아찔하더라고요. 네가 사람이냐? 사람이야? 내가 집 해줄 때만 해도 어머님 아버님 최고라며 알랑방게 그렇게 끼더니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래, 맞다. 우리 지금 가진 거 없어. 그래도 너처럼 배은망덕하게 살진 않았어. 내 남편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집 해주고 이렇게나마 살게 해줬더니 이제 와서 뭐? 가난한 집구서? 너 앞으로 내 얼굴을 어떻게 보려고 이렇게 막 나가니? 그래서 안 보려고요. 어머니 뭐 좋다고 저라고 계속 보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이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7살 손주가 혹시 가정교육도 제대로 못 받았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할머니 된 입장에서 쓴소리 좀 했다고 제가 이런 취급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현관문까지 활짝 열곤 저보고 당장 나가라고 성화였어요. 저도 너무 황당해서 당장 아들 집을 박차고 나왔는데 도저히 머릿속이 복잡해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넋나간 사람처럼 하염없이 걷고 또 걸었어요. 택시도 버스도 타지 않고 그렇게 집까지 4시간이나 걸려 걸어왔습니다. 당신 대체 어딜 갔다 온 거야? 지금 새벽 1시가 넘었어. 아들네 간다는 사람이 전화도 안 받고 어디 갔다고 얘기도 안 하고
내가 얼마나 걱정한 줄 알아? 땀은 또 왜 그렇게 흘렸어? 시간이 그렇게 걸린지도 몰랐는데 집에 와보니 어느새 새벽이더라고요. 남편은 제 걱정이 되어 파출소라도 가야 하나 싶었대요. 여보, 내가 오늘 어떤 일을 당했는 줄 알아? 전 남편 얼굴을 보자마자 그제까지 참아왔던 눈물이 터졌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이 화낼 걸 알고 일부러 더 말을 안 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때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펄쩍 뛰며 당장 그 고해한 것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난리였어요. 이게 시부모를 우습게 알아도 정도껏 해야지.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딴 말을 하고 그딴 식으로 행동해? 당신도 그걸 가만히 두고 보고만 있었어? 머리채라도 잡고 오지. 성대 이 자식 아직 집에 안 들어왔어? 대체 마누라 교육을 어떻게 하길래 집안 꼴이 이 지경이 되냐고. 보자 하니까 이놈들 당장. 남편은 그 새벽에 당장 아들 집으로 가겠다고 난리였고 전 날뛰는 남편을 진정시키느라 무척 애를 먹었네요. 그때 아들은 비행 중인지 통화가 되지 않았어요. 남편은 두 눈을 시퍼렇게 뜨고 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올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오전 드디어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아버지, 전화하셨어요? 저 지금 한국 들어왔어요.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바로 연락드리는 거예요. 집에 무슨 일 있어요? 너 좋은 말한테 집으로 당장 튀어와. 네 마누라가 네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긴 하고 그렇게 태평스럽게 말하는 게야? 아들은 남편의 불효령에 깜짝 놀라 당장 집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어요. 그러고 한참 뒤 아들이 헐레벌떡 집으로 달려왔어요. 아들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대체 무슨 일이냐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얼굴은 또 왜 그러세요? 혹시 우셨어요? 집사람이 또 무슨 짓을 한 거예요? 말도 마라. 네 엄마 어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울었다. 넌 부모가 웃음냐? 네 엄마가 식모로 보여? 네 엄마가 몸도 안 좋은데 너희 세 식구 살림 좀 도와주겠다고 거기까지 갔으면 대접은 못할 망정 어떻게 그런 취급을 해? 성대 너도 일이 바쁘다고 집안일 내팽개치고 사니까 네 마누라가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하는 거 아니야? 남편이 그렇게 말하자 아들은 고개를 푹 숙이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리곤 곧바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당장 시댁으로 오라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곧이어 아들이 하는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요. 어머니, 아버지, 저도 사실 집사람한테 연락받았어요.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로 어머니가 우리 도윤이를 엄청 혼내고 회초리까지 들었다고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어머니께 그러시지 말라고 말리니까 어머님이 손찌검까지 하셨다고. 전 그 말을 듣고 혈압이 올라 뒤로 쓰러질 뻔했습니다. 며느린 그세절 손주한테 화를 내고 며느리한테 손찌검까지 한 파렴치 안으로 만들었더군요. 아들 앞에서 딴소리 할 거라고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사건을 왜곡할 줄은 몰랐습니다. 전 결국 감춰두었던 비장의 무기를 꺼내들 수밖에 없었죠. 이거 들어봐라.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런 짓이라도 안 하면 나만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니냐. 이거 그때 너희 집에서 난리 났을 때 녹음해 둔 거다. 전 그러면서 며느리 몰래 녹음했던 음성 파일을 틀었습니다. 녹음 파일엔 며느리가 제게 했던 막말과 손주가 울면서 할머니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하는 것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었어요. 녹음 파일 재생이 끝난 뒤로도 남편과 아들은 한참이나 말없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러다 잠시 후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실 그동안 집사람이 저한테 어머니 험담을 많이 했어요. 저도 그 말을 다 믿진 않았지만 그래도 내심 어머니한테도 잘못이 있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더 말리지 못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 아버지께 너무나 큰 불효를 저질렀어요. 그러면서 아들이 뒤에 하는 말이 정말 경악스러웠습니다. 저 안 그래도 집사람과 이혼을 심각하게 고민 중이었어요. 사실 성격 차이도 너무 크고
무엇보다 그 사람 사치를 제가 감당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비행기 기장인 제 월급이 절대 적지 않은데 그 월급을 다 쓰고도 따로 제 명의로 된 카드까지 써서 한 달에 집사람이 쓰는 돈만 해도 500만 원이 넘어요. 얼마 전엔 저한테 상의도 없이 처가에 4천만 원을 보낸 게 걸려서 엄청 크게 싸우기도 했고요. 걔가 아주 내 예상보다 훨씬 더 불려의였구나. 우리 집안 아이 거덜내려고 작정을 했어. 제가 다 정리하겠습니다. 너무 늦었지만 제가 해결할게요. 아들은 출장이 많다는 미안함 때문에 그동안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어도 다 참고 넘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한테 이런 짓까지 한 걸 보고 더는 참을 수 없어 이혼하겠다고 말하더군요. 안 그래도 장시간 비행으로 얼굴에 피곤이 잔뜩 묻은 아들이 잠도 못 자고 이 난리 겪는 걸 보니 제 마음이 더욱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들은 본인이 다 해결하겠다며 집으로 돌아갔고 저흰 그저 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2주가 흘렀을까요? 드디어 아들에게 전화가 왔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죄송한데 저희 집으로 좀 와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도 있고 또 드릴 것도 있습니다. 저흰 그러겠다고 하고 바로 아들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가보니 아들 옆에 며느리가 입이 대빨 나와선 툴툴거리고 앉아있더군요. 아들은 저에게 앉으라고 하더니 정말 깜짝 놀랄 소식을 들려주었어요. 다들 아시다시피 저희 결혼할 때 부모님이 3억 5천 빌려주셨잖아요. 제가 중간에 5천만 원을 돌려드렸었고요. 조금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모님이 주신 3억을 갚으려고 해요. 제가 진작에 갚았어야 했는데 많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아들은 집을 정리해 그 돈을 다 갚겠다며 연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며느리가 펄쩍 뛰며 아들을 붙잡았어요. 이 집을 정리한다고? 그럼 우리 도윤이는 어디 가서 살라고? 당신 나랑 상의도 없이 그게 무슨 말이야? 상의? 내가 당신하고 왜 상의하는데? 내가 처음부터 말했지.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게 아니라 언젠가 부모님께 갚아드려야 할 거라고. 어차피 결혼 때 샀을 때보다 2억이나 더 올랐잖아. 지금 7억쯤 하니까 정리해서 부모님께 원금과 이자까지 다 들어도 2억쯤 남아. 그 2억으로 뭘 어떡하라고. 지금 나한테 어머님 아버님 사시는 집처럼 다 무너져간 전셋집이라도 들어가라는 거야? 며느리가 아들에게 따지듯 묻자 아들은 코웃음을 한번 치곤 며느리를 차갑게 노려봤습니다. 그건 나야 모르지. 난 당신하고 이혼할 거거든. 당신이 결혼할 때 10원짜리 한 장이라도 보탠 거 있어? 아, 당신이 사온 냉장고 세탁기? 그거 당신이 가져가든지 팔든지 알아서 해. 우리 결혼할 때 나중에 이 집 팔아서 부모님이 쓰실 일이 있으면 다 드려야 한다고 분명 말했고 당신도 분명 동의했어. 또 기억 안 난다고 할 거야? 그럴 줄 알고 내가 이거 잘 가지고 있었지. 그 순간 아들은 품 안에서 몇 년 전 작성한 차용증을 꺼내들었습니다. 이거 안 썼으면 당신한테 또 꼼짝없이 넘어갈 뻔했지 뭐야. 아버지, 그때 차용증 쓰길 잘했죠? 제가 그동안 이자도 한 번 못 드려서 죄송해요. 그래서 원금 3억하고 나머지 2억은 이자로 드리고 싶어요.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인정 못해. 어떻게 그 아까운 돈을 다 드린다는 거야? 이 집에 아무리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이 마련한 집이라고 해도 나한테도 그 돈에 대한 권리가 있어. 권리 무슨 권리? 당신은 그 돈에 대해 아무 자격도 없어. 대신 나머지 2억은 당신과 나 똑같이 재산 분할하자고. 그게 내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야. 아들이 이렇게까지 냉정하고 차갑게 말하자 궁지에 몰린 며느리는 평소처럼 눈물을 흘리며 불쌍한 연기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대체 왜 이러는 거야? 당신 오랜만에 집에 왔으면서 갑자기 이혼을 하자니 그게 무슨 말이냐고. 나 당신이랑 도윤이 없으면 못 살아. 당신도 알잖아. 거짓말 좀 그만해. 당신 우리 부모님 돈 보고 결혼한 거잖아. 나 다 들었어. 당신이 우리 어머니께 막말하고 괜히 결혼했다고 소리치는 거 다 들었다고. 당신 2주 전에 우리 어머니가 손찌검했다고 거짓말했지? 언제까지 그렇게 눈 가리고 아웅할 생각이야? 내가 언제까지 바보같이 속아줄 줄 알았어? 어머니,
이 사람한테 그 녹음 파일 좀 틀어주세요. 이 사람도 본인이 얼마나 버릇없게 굴었는지 알아야 돼요. 전 몹시 당황한 며느리 앞에 다시 그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다시 들어도 그때의 분한 마음이 몰려와 듣고 있기가 너무 괴로웠어요. 또 아니라고 잡아떼봐. 당신 증거 남기는 거 좋아해서 우리 어머니 몰래 CCTV 촬영까지 했잖아. 아니 그게 아니라 여보. 제발 내 말 좀 들어봐. 어머님, 제가 그때 미쳤었나 봐요. 그때 아이가 울고 있길래 잠깐 이성을 잃었어요. 사실 그때 제가 술을 좀 먹었거든요. 그래서 안방에서 자고 있었는데 어머님 목소리랑 우리 도윤이 우는 소리 들으니까 제가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며느린 갑자기 무릎까지 꿇고 사실 술을 먹었다며 자백을 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때 며느리 눈이 제정신이 아닌 사람 같았거든요. 저 이 사람 정말 사랑해요. 그때 제가 결혼 괜히 했다고 한 건 그냥 투정 부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 친정아버지도 많이 아프시고 저 이 사람 아니면 기댈 곳이 없어요. 미안하지만 난 널 며느리를 생각 안 한 지 오래다. 시부모가 잘 나갈 때만 옆에 착 붙어서 뭐 하나라도 더 빼먹을까 머리 굴리는 며느리 필요 없다. 너도 하나하나 계산하면서 행동하지 않았니? 그러니 우리도 이제 그 계산이라는 걸 한번 해보련다. 대체 우리가 왜 널 며느리를 참고 있어야 돼? 네 말대로 네가 우리한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네가 결혼 내내 한 달에 500만 원씩 쓴 돈만 모아도 내 아들이 이미 해줄 건 충분히 다 해주지 않았니? 아버님, 제가 앞으로 일해서 그 돈도 갚을게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며느리는 울며 불며 남편의 바지 자락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더는 며느리에게 줄 기회는 없었어요.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기에 할 말을 다 하고 냉정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그런 저희를 데려다주며 곧 집부터 정리하겠다고 했어요. 이런 걸 보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해요. 집도 결혼도 곧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아들이 얼마나 속상한 줄 알기에 그저 말없이 아들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어요. 그 뒤로 아들과 며느리의 이혼은 생각만큼 속 시원하게 전개되지 않았답니다. 둘은 집 문제로 진흙탕 싸움을 이어갔거든요. 아무리 차용증이 있어도 나 그 집 그렇게 쉽게 못 뺏겨. 아니 안 뺏겨. 우길 걸 우겨 제발. 당신 이럴수록 사람만 추해지는 거야. 정말 내가 소송까지 가길 바래? 그럼 불리해지는 건 당신일 텐데. 아들과 며느리는 수개월간의 치열한 싸움 끝에 겨우 이혼 도장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대로 집은 저에게 지급할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재산 분할이 되었어요. 아이에 대한 양육권도 당연히 가져올 수 있었고요. 그렇게 이혼 확정이 되고 아들은 바로 집을 정리해 저희에게 5억 원을 주었습니다. 많이 늦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그래도 이제라도 이 돈을 드릴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이걸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다. 이건 우리가 잠시 맡아준다고 생각하마. 언제든 너 필요할 때 주마. 고생 많았다, 아들. 그 이후 저흰 아들과 살림을 합쳤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아들 대신에 저희가 손주를 돌봐줘야 할 것 같았으니까요. 저희는 아들이 준 돈을 합쳐 저희 부부 아들, 손주가 살만한 적당한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며느린 그간 아들 몰래 친정에 돈을 갖다 주고 사치스럽게 카드를 긁어댔는데 그게 재산을 나눠 가질 때 상당히 불리하게 적용된 모양이었어요. 지금은 그 얼마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밀린 카드값을 갚느라 허덕이고 있답니다. 당연히 아이 양육비도 보내지 않고 있고요. 당신 왜 도윤이 양육비 입금 안 해? 그렇게 자식을 생각한다는 사람이 이제 와서 모른 척하는 거야? 그러고도 당신이 엄마야? 내가 돈이 어딨어. 당신이 카드값도 해결 안 해주고 가서 그 돈 갚느라 내가 얼마나 고생 중인지 알아? 조금만 기다려줘. 나도 내 아들한테 돈도 안 주는 엄마로 남고 싶지 않다고. 며느린 매번 우는 소리를 하며 기다려달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며느리가 글쎄 저희 딸한테 연락을 한 거 있죠. 더는 집에 자기 편이 없으니 제 딸에게라도 매달릴 생각이었나 봐요. 아가씨가 저 복동이라며 좋아했잖아요.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아가씨 오빠 좀 알려줘요. 요즘 양육비 왜 안 보내냐고 난리예요. 참, 내가 누군지 잊었어요? 나 시어머니보다 무섭다는 신우이예요. 진짜 보자니까 우리 집이 그렇게 우스워요? 난 당시 같은 새언니 기억에서 지은 지 오래니까 다신 우리 가족들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진짜 경찰에 확 신고해버릴라. 그때 저도 딸아이 옆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빼서 한마디 해주었답니다. 예, 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하니? 그렇게 계산 좀 잘하지 그랬어. 우리 딸이 내 편 들지 설마 네 편 들어줄까봐? 이거 정말 웃기는 애네. 제발 정신 좀 차리고 앞으로는 인간에 대한 예의를 지키고 살아. 네가 그렇게 예의 없이 행동하는데 누가 너한테 예의를 차리겠니? 전 그 말의 끝으로 모든 가족들 핸드폰의 며느리 번호를 차단해버렸어요. 아마 이쯤 했으면 며느리도 뭔가 깨우치는 게 있길 바랄 뿐이네요. 할머니 다녀오셨어요? 저 할아버지하고 같이 공부하고 있었어요. 요즘 전 손줄 보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며 지내고 있답니다. 제가 특히 손주에게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게 바로 사람에 대한 예의랍니다. 어른을 공경하고 같은 친구를 배려하고 어린 사람들을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주려고 하고 있어요. 도윤아, 세상에 차별받고 무시받아야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든 항상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알겠지? 손주도 제 말을 잘 이해했는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예의범절을 잘 지킨다고 표창장을 받아오기까지 했더라고요. 한때 철 모르고 때만 쓰던 아이가 이제 제법 어른스럽기까지 해요. 저도 요즘은 며느리와의 사건은 있고 그저 제 식구들만 생각하며 잘 지내려고 합니다. 아직은 가끔 며느리가 절 무시하던 그 눈빛, 그 표정이 떠오르기도 하지만요. 예전에 제가 며느리와 밥을 먹으러 나갔다가 카드가 한도에 걸려 결제를 못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며느리가 절 한심하게 쳐다보며 이런 말을 했었답니다. 어머님, 겨우 밥값 6만 원도 없으세요? 아, 비키세요. 남편 카드로 낼게요. 아직도 자려고 누우면 그때 그 일이 떠올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아마 며느리와 있었던 많은 시간들이 제게 큰 상처로 남았나 봅니다. 그래도 언젠가 그 기억들도 다 잊혀지겠죠. 지금 제가 할 일은 오래된 상처를 곱시기보단 제게 주어진 날들을 행복으로 채워가야 할 일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을 쓰면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혹시 무례하고 예의 없는 어떤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니 너무 오래 담아두지 말고 부디 훌훌 털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상처는 잘못한 사람들의 몫이지 우리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네요. 그건 제가 저에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하고요. 그럼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